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도 첫 뉴스를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로 시작합니다. 사고 발생 30시간이 돼가지만 아직 실종된 6명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견을 투입했다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민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조금 전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종자 6명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아직까지 들어온 것이 없는데요. 긴급 안전진단이 끝난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구조견 6마리를 포함한 내부 수색팀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구조견이 건물 26층과 28층 사이에서 특이 반응을 보이면서 수색팀이 한 차례 더 집중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 6명의 행방은 찾지 못했습니다. 함께 일한 다른 작업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실종자들은 붕괴된 건물의 28층에서 31층 사이에서 실리콘 작업과 소방 설비, 배관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종자들의 현재 위치도 그 부근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건물 내부는 아파트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서 정확한 위치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제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5명은 사고 현장 근처에서, 1명은 인근 쌍촌역 부근에서 신호가 잡혔는데 오늘도 위치값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들이 외벽에서 떨어진 잔해 더미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높이 140m짜리 타워 크레인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고 실종자 수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자 이르면 내일 타워 크레인 철거 장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철거 계획에 따라 향후 구조 일정이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애타는 사람은 바로 실종자 가족들일 텐데요. 가족들은 사고가 난 지 하루가 넘도록 생사조차 모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불과 3일 전에 실종자 3명과 함께 일했다는 직장 동료는 살아만 있기를 바랐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이 경찰과 소방대원을 향해 거세게 항의합니다. 하고 살겠냐고 사람이 거기서. 오늘 또 지나가게 생겼어. 오늘 또 지나가게. 사고 현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가족들. 하루가 지나도록 수색 작업에 진전이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겠어. 와서 말이라도 이만저만하게 이렇게 생겼을 게 조금 기다리라 한다든지 몇 시부터 작업을 한다든지 말을 해야지. 그런 사람도 없어. 그런 사람도 없어. 50대 매형을 기다리는 한 남성은 생사라도 알고 싶다고 팔을 동동 불렀습니다. 생사라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확실하게 뭐 어디에 있는데 깔려 있다. 생사는 알 수 없지만 어디에 깔려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양영철 씨는 실종된 동료 3명이 한꺼번에 연락이 닿지 않아 한 걸음에 사고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3일 전까지 순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함께 실리콘 작업을 했었는데 갑작스런 소식이 황망하기만 합니다. 구조리 돼서 연락이 안 돼서 어제 저녁에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가 됐더만요. 저희는 몰랐어요. 그냥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해서.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노동자는 모두 6명. 가족들과 동료들은 하루빨리 구조 소식이 들리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이번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또한 인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가 온전히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영길 기자가 사고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리한 공사 강행입니다. 사고는 39층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발생했는데 38층부터 24층까지 16개 층이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아래층 외벽이 힘없이 무너진 것은 콘크리트가 채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증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절기에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을 했고 무리하게 조금 기둥과 벽을 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아요.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서 보면 영하의 기온에서는 콘크리트가 굳지 않습니다. 최소 영상 5도 이상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양생 기간도 9일까지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11월까지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영하의 기온에 눈까지 내리는 날 콘크리트 타설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생이 되지 않는 원인은 기온입니다. 날씨. 지금이 영하 날씨잖아요. 겨울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해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처벌에 나서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이번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도 결국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부실 시공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16개 층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사고 현장에는 철근이 콘크리트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한 채 생선가시 마냥 흉물스럽게 노출돼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앞당기기 위해 추위 속에 무리하게 층수를 올리다 벌어진 사고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층부터 24층까지 16개 층이 무너져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초. 사실상 흘러내리듯 붕괴됐습니다. 무너진 아파트는 마치 속이 텅 빈 상자가 찢긴 듯 처참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층마다 엿가락처럼 휘어져 버린 철근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어가는 철근은 양생 과정을 거치면서 콘크리트와 뭉쳐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엔 콘크리트가 깨끗하게 빠져나간 채 철근들만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무너진 24층의 공사가 지난해 11월에 이뤄진 걸로 추정되면서 추위 속에 무리하게 건물 층수를 올린 것이 16개 층의 붕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작년에 추울 때 공사를 하는 중에 이게 이제 강도가 안 나오는 그 층이 이번에 이제 붕괴된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붕괴 사고 역시 안전 시공보다는 올 11월 입주 시기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참사 때도 그랬지만 이번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전에도 위험을 알리는 전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벽에서 주먹만한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인근 상인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참사를 막진 못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공사장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집니다. 깜짝 놀라 밖으로 나온 상인들이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보고 매장 안으로 몸을 피합니다. 외벽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지난해 10월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 상인은 그동안 모은 콘크리트 조각들을 보여주며 사고의 전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상가 앞에만 이 정도가 떨어졌으면 분명히 주변에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민원 제기를 했었고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부탁을 했었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다른 상인은 부실 공사의 증거라며 아파트 지하에서 촬영된 사진을 제보했습니다. 철근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콘크리트 기둥과 벽이 훼손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됐고 충분한 양생 기간 없이 또 레미콘을 부었다고 목격담을 전했습니다. 동절기였던 레미콘이 얼어버리면 강도가 안 나오는데도 그렇게 강행군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거라 이 지역 주민들은 다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부실 공사 징후에 사고 전조까지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예견된 인재란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이었습니다. 불과 반년 전 벌어졌던 광주 학동 참사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이었는데요. 학동 참사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반복된 대형 사고에 현대산업개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쓰러져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현대산업개발은 광주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불과 200여일 만에 또다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면서 정 회장의 약속은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에도 뒤늦은 사과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저희 HDC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광주시는 시내에 공사 중인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을 모두 중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광주에서 4개 구역 5건의 아파트 시공을 맡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입주 예정이던 계림동 아파트와 10월 예정이던 화정동 아파트 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단지인 운안 3구역과 참사가 발생했던 학동 4구역은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을 찾은 학동 참사 유가족들은 반복되는 뒷북 행정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니 어쩌니 우리가 6개월 전에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예. 그러고 저희 아직 합의 안 됐어요.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또다시 붕괴 사고로 낸 현대산업개발과 뒤늦은 조치에 나선 광주시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붕괴 사고에 대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에 경각심을 갖고 국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입장문을 내고 실종된 노동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종된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도한다며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들과 한 마음으로 6분 모두 무사하기를 기원한다며 작년 학동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실종자 분들부터 찾은 다음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이 전면 철거와 재시공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입주 예정자회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201동뿐 아니라 1, 2단지 전체를 철거한 뒤 전면 재시공할 것과 빠른 시일 안에 담당자를 파견해 줄 것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광역시와 광주서구청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진도군 주식회사 남도산업 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의 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었고 동구의 의료기관에서도 49명이 발생하는 등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목포의 타 지역 방문자 확진 이후 초등학교와 학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무안의 육가공 업체에서는 40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등 오미크론 변이로 추정되는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광주는 151명, 전남은 75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유흥주점과 학교, 장례식장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목포시가 전시민 전수검사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선제검사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상급기관인 전라남도나 방역당국과 협의 없이 전시민 전수검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루 도내 검사 의뢰 건수가 3만여 건을 넘고 있고 집단 감염과 오미크론 변이 등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검사 상황이나 검체 채취에 따른 인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민 불안감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시에 밀접 접촉자와 유증상자, 타 지역 방문자 등 고위 험군을 우선 검사하고 추후 시민들의 검사를 독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생 절반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게임 활동에 시간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지난해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초중고등학생 6,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4.2%가 코로나 이후 게임 활동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운동 등 신체 활동 시간은 줄었다는 응답자는 35.1%로 늘었다는 답변보다 13.7%포인트 많았습니다.